2025년 6월 29일 일요일 오후 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2-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용두산 공원입니다. 용두산 공원에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이쪽 길은 제가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방금 그 집에서 쭉 쉬고 있다가 그 점심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통 이제 아침은 잘 안 먹으니까 이제 오늘 첫 끼를 먹으러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집에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나. 보통 보면은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집 근처에 편의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김밥 한 줄 하고, 김밥 한 줄 먹으면은 조금 모자래요. 그래서 라면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쭉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전거를 여기 오면은 대신동에서 이 중구 강북동까지는 한 10분이면 오거든요. 그 내리막길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뭐 자전거 타고 그냥 뭐 페달을 조금 그렇게 많이 안 밟아도 그냥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참 내가 여기서 젊었을 때 그 일한 흔적이 뚜렷하게 납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 70이 됐는데 태어나기를 대신동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제 그 사회생활 할 때가 20대 중반이거든요. 그때 있었던 중국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45년 된 중국집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다음엔 한번 거기 가볼까 생각도 해보는데, 저게 보수동 그 책방 골목 건너편에 보면은 옥생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거기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부산 호텔이 있는데, 부산 호텔하고 옆에 이제 타워 호텔이 있고 거기서 조금 그 건너편에 보면은 화국반점이라고 있어요. 화국반점, 그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 거기서 한번 중국집에 가서 한번 짜장면을 하나 먹어볼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부산 호텔도 그대로입니다. 저기 타워 호텔도 그대로고. 오늘은 저 부산 호텔 그 밑에 보면은 옛날에 그 경양식 집을 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밀면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밀면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그래요. 원래 밀면집은 부산역 앞에 초락 밀면집이 제일 맛있어요. 거기는 지금 가면 줄을 섭니다. 줄을 서면은 지금이 아니지 아침 11시에 가도 줄을 설 거예요. 저녁 밤 8시 가면 줄을 안 서고 한 7시까지 줄을 섭니다. 줄을 서면은 보통 한 20-30분 기다려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여기가. 근데 오늘 그까지 갈 수는 없고,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밀면을 한 그릇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용두산 공원에서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 유튜브를 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우연히 이제 그 휴대폰을 틀면 유튜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니까 정모 교수라고 있어요. 내가 뭐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워낙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 사회니까 그 뭐 재수 없게 고소 고발 당하면은 그 힘들어요. 고소 고발을 전문적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 내일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래 되면은 정식으로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분을 또 고소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시 의원이에요. 그분이 고소 전문인이라 그러더라고. 뭐 성은 이름도 밝히기도 그렇습니다. 이름 알지만은 내가 밝히기는 그렇고. 그럼 뭐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재수 없게 고소 고발 당하면은 또 재수 없이 또 이렇게 기소를 당하면은 사람 진짜 골병 듭니다. 골병 들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를 안 사용, 변호사 산다는 말을 내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통용적으로 말을 하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또 사회 풍조가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1심, 2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법원에 가서 왔다 갔다 뭐 경찰서 어디 시달리니까 돈도 깨지고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 또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압수수색을 400번 이상 당했고 14개 재판을 했으니까 정말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은 견디내기가 힘든 거예요. 대장동 사건이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이다. 전부 다 그거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편드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공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공정하게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본단 말이야. 나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보수 진보도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좌파 우파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파, 더 나아가서는 허경영파예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늘 강조하시거든요. 사람은 정견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바르게 봐야 된단 말이야. 정사 바르게 봐고, 들을 때는 청사 총기 있게 보라 그랬거든. 말을 할 때는 은사충이고 말은 충성스럽게 하고, 볼 때는 시사명 바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거지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고소 고발을 한 거다 말이에요. 그걸 견디냈으니까. 그리고 자업자득 아니에요. 자작자수고. 이 세상 원리는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지. 안 그래요? 이재명을, 아무 죄 없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분이 단식을 할 때가 경기도지사 시절 때 단식을 했는지, 민주당 대표 시절 때 단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식을 한 보름인가 했어요. 단식하고 있는데도 검찰청에서 부르니까 갔어요. 2번인가 갔다고. 그것도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진짜 내가 딱 이틀은 많이 굶어 보잖아요. 너무 이제 이렇게 과체중 될 때는 음식을 조금 이렇게 하루나 이틀 딱 중단하면은 몸무게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이렇게 잘 굶습니다. 굶게 되면은 벌써 목소리가 틀어져요. 목소리에 벌써 힘이 없어져요. 먹지 않으면은 목소리에서 벌써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15일간 굶어 있는 사람을 보고 오라 가라 하고 말이지, 그 조사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변호사 스님을 다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느냐고. 자,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한 사람은 지금 김건희 그 서울 아산병원 거기에 입원해 가지고 한 열흘인가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퇴원했죠. 금요일 날. 오늘 29일이니까 28, 27일 날 퇴원했을 거예요. 27일 날 오후 4시에 퇴원할 때에 휠체어를 타고 윤석열이가 뒤에서 이제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거는 특검에 출석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는 이제 어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기 전에 원래 이제 아침 10시까지 오라 그랬거든요. 서울 고검에. 그런데 원래 9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9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10시까지 가겠다. 그래 10시까지 온나 이랬댔는데, 그러면은 그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말이지, 비공개로 사진 찍는 그 기자들이 없는 데로 이렇게 좀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래 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제 지하 통로로 못 가고 10시에 이제 어제 갔어요. 가가지고 오전에는 좀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경찰 총경한테 받았다 그래요. 총경한테, 그 이름이 박창환 총경한테 한 2시간 정도 받고, 점심 먹고 이제 가만 이제 또 오후에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박창환 총경이 엄청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래 가다가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구속 수감 될 것이 100%니까 오후에는 점심 먹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나 저 사람한테 조사 못 받겠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쉽게 말해서 겐세이를 부렸는가 봐요. 이렇게 땡깡을 치다가 이제 부장검사하고 바뀌어가지고 또 조사를 받고 아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젯밤 10시 50분에 이제 조사가 끝나고,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사 기록 내용을 또 보는데 또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1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 10시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새벽 1시에, 정확하게는 말하면 0:55분에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내일 30일 월요일 날 또 아침 9시까지 출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두를 하게 되면은 뭐 출두해가지고 또 조사를 받죠. 조사 받으면은 그는 뭐 100% 구속영장이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잖아요. 말이 옆으로 많이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그래 모 교수 내가 정모 교수라 그럽니다. 이름 밝히면은 또 그 사람이 뭐 내 유튜브 볼 일도 없겠지만은 혹 또 뭐 고소 고발을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말이지 뭐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정모 교수라 해가지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분이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한 5개월 뒤에 추석이 있었다고. 2020년 그 추석에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교수니까 허경영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명예총재님의 이제 그 33가지 공약이 너무너무 좋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 이렇게 홍보를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로 봐서는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 뭐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중에 뭐 학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청청반청 구만청입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저 회원님 중에는 뭐 의사들도 많습니다. 의사 약사들도 많이 있고 뭐 의사는 또 이렇게 학력이 상당히 높아야 의사가 되지 뭐 또나게나 의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참 진짜 그냥 막 평범하게 이렇게 농사 짓는 막 그런 분들도 있고 학력이 그리 높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청천만청 구만청이라고요. 그런데 그 뭐 대학 교수다 그러면은 그런 대로 또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조리 있게 허경영 신인님을 홍보를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느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2020년 7월 초에 그 박원순 시장이 자살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서울시장을 또 뽑아야 되니까. 그때 보궐선거 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때 또 출마를 하셨어요. 하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정모 교수가 굉장히 또 이렇게 막 지지 연설 같은 거 뭐 이렇게 아주 잘했어요. 그것도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부터 이렇게 말을 조금 감아 들어보니까 영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지 이거는 뭐 손자가 그 귀엽다고 이제 할배가 자꾸 오냐오냐 하니까 뭐 상투를 땡기는 것도 유분수지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뭔가 좀 삐딱하게 나가더요.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 나중에는 안티야. 허경영 신님을 뭐 안티를 하더만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니까 완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을 가장 타도하는데 앞장을 서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참 살다 보니까 별별 것도 다 봐요.
아이, 그 정 교수가 나이 얼마 안 되거든. 나도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은, 내보다 고참들이, 인생 고참들이 여러, 아마 뭐 몇백만 명 될 거야. 내가 인자 겨우 인자 뭐 70인데,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 100살 넘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60에서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세 되는 사람이 내가 뭐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몇백만 명은 될 거야. 몇백만 명. 그건 내보다 인생에 그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어린애로 보였다고. 그러나 또 내가 볼 때는 뭐 저게 1974년생 같으면은 이제 52이란 말이야. 우리 한국 나이로. 뭐 애잖아. 어린애잖아 말이야. 어린애단 말이야. 어린애. 어린애가 그 뭘 아느냐고. 누구 말대로 쥐뿔도 모르는 놈이단 말이야. 쥐뿔도 모르는 놈이. 응? 뭐 쌍말로 말하면 쳐죽기고 앉아 있고, 또 쌍말로 말하면 시버리고 앉아 있다고. 유튜브는 이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시버리고 앉아 있는 거야. 쳐죽기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애가, 그 정모 교수를 나는 어린애로 봐요. 그 애가 중도를 아느냐 말이야. 중도를. 기독교의 결론을 아느냐, 불교의 중도를 아느냐, 중용을 아느냐.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걔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말이지. 응? 자기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로만 보이는가? 물론 뭐 그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이고 또 도덕적인 사람이고 또 사회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또 맞아요. 또 교수니까 학식이 있는 것도 맞다고. 그 사람 베트남에 또 뭐 오래 있어가지고 베트남 말도 잘하고 그 사람도 학식이 있는 거는 맞아. 맞는데 종교의 부분은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다 말이야. 거기 청담스님이라고 있어요. 불교 정화운동 할 때 맞아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불교 정화운동 하니까 거기에 이권이 이제 달린 사람 앞에서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하여튼 청담스님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청담스님 살아있을 때 아마 춘원 이강수 선생이 한번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 춘원 이강수 선생님하고 이제 청담스님하고 대화를 할 때에 이게 춘원 이강수가 너무 차원이 낮으니까 청담스님이 어떤 글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자, 정모 교수는 참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런데 허경영 우리 총재님을 이제 명예 대표님을 두고 말이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깜빵에 있다. 그런데 왜 허경영을 따르는 맹신자라 그러거든, 그 사람은. 허경영 맹신자들은 왜 거기서 꿈에서 못 깨어나느냐? 제발 좀 꿈에서 깨어나라 이거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허경영은 가짜니까 이제 제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제정신을 찾아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얘가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는 기독교의 결론, 또 불교의 결론, 그리고
강정산 가르침의 총 결론으로 오신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틀림이 없다. 이것을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것을 왜 못 깨닫느냐 하니까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니까 내가 그래서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정고 모 교수가 중도를 아느냐 중용을 아느냐 반야를 아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 기존 선천의 종교 기독교나 불교를 목숨 바쳐서 신앙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어야 가치를 알아봐요. 허경영 신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봐요. 거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같으냐니까 마치 어린애들한테 보면 요즘 이제 날이 덥잖아요. 더워지면은 브라보콘 같은 거 많이 먹는다고. 나도 우리 회사에 뭐 낮으로 일을 하면은 땀이 비 오듯이 해요. 비 오듯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또는 우리 이제 그 회사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뭐 사비로 또는 회사 비용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그 비용이나 안 그러면 사비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회사를 찾아오시는 거래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또 가끔씩 오거든요. 올 때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그냥 안 와요. 그냥 꼭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막 사와요. 붕어빵이나 뭐 브라보콘 같은 걸 뭐 몇십 개 사와요. 사가지고 직원들 하나씩 먹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걸 먹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대식가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그 김정길 전에 정무수석하고 어디 가다가도 말이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야 브라보콘 먹고 싶다 이러면은 사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고 요즘 날이 더우면은 말이에요 브라보콘 같은 거 먹거든. 어린애들 보면은 돈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슈퍼를 하나 주는 거 하고 브라보콘 주면은 뭐를 먹느냐고 뭐를 하겠느냐고 브라보콘을 먹지. 어린애들은 애들 왜냐 10만원짜리 슈퍼는 자기가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저 브라보콘 뭐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정모 교수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허경영 신인님을 봐도 보고도 모르는 한심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말세성제 시부지다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가 상당히 길었네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 뭐 도의원 이런 것을 이제 뽑는데 내가 이래 보면은 2018년도에 그때 이제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만나고 그럴 때거든요. 2018년 6월 달에 그때 제8대 제7대 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분위기가 이제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가 만나고 하는 그런 무렵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럴 때에 민주당을 이제 이렇게 지지하는 바람이 크게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거의 뭐 전국에 있는 뭐 거의 뭐 대부분이 그냥 민주당에서 압승을 했다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제 대구 광역시장 자리를 두고 막 경쟁이 10대 1 정도 되는가 봐요. 막 또나게나 다 나오는가 봐요. 대구 광역시장 자리를 두고. 거기는 공천만 받았다면 당선이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년에는 대구 광역시장도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경북도지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 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이 보니까 뭐 뉴스 보니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말이야. 이번에 지금 6월 29일이고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거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미국에도 뭐 그렇게 또 미친 지랄 연병을 뜨는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그런 말을 하는데 뭐 그런 사람 있는 건 할 수 없지. 객관적으로 보라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여론조사가 있어. 여론조사대로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부정선거냐고. 그것을 부정선거라 6월 3일 날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신문에 났으면 그 신문이 잘못된 거라고. 뭐 미국말 해가지고 뭐 빠빠빠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그게 막 맞는갑다 싶어서 그런 믿는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도 그게 공감을 해요. 나는 원래는 우리나라 남북 통일 대통령은 허경영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은 이재명 씨가 하고 세계 통일은 허경영 신인께서 하신다 이렇게 봐요. 어제 그 토요 강의 때 보면 말이지 그 조용기라고 조용기 목사가 이제 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헤매다가 예수를 믿고 이분이 그 성령의 감화를 받고 뭐 이제 신도로 해봐야 5사람 최자실 씨하고 자기 장모 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최자실 딸 그리고 뭐 한 5사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뭐 1000사람이 와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허경영 신임님은 조용기하고는 틀리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을 하는데 옆에 지나가면은 말하는 흐름이 이렇게 흐트러질 거예요. 지금 그 원래 조용기 목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이단.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다고. 그런데 워낙 이 도세가 커지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뭐 인정을 받고 그래 된 거예요. 또 기독교는 또 뭐냐고. 천주교에서 보면 그것도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천주교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이단. 기독교는 파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내가 뭐 정확한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총회장이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고신파, 뭐 합동, 장로파, 감리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장로교 안에서도 고신파, 합동파, 통합파, 그 외에 분리돼가 나간 파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운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말을 모르면 왕따를 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도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래로 가장 부군이 상승할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나온다고. 세상 원리가 그래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확 이렇게 올라갈 때 쉽게 뭐냐고 전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는 세계 최상등국이 되는 인류 국가가 되는 이때에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나오기 전에 좀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게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사또 나가면은 말이지, 사또 나가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팔 부는 그 풍악대가 있잖아. 그 풍악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2000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요. 그때에 또 운이 그렇게 또 와닿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은 뭐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 여세를 이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현재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말이지 무차별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중에 그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그래 되면은 결국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곧 종전을 휴전 및 종전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 되면은 트럼프는 내년에 이제 그 미 상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가 있다고. 그때에 민주당보다 의원수가 떨어지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도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냥 지금처럼 공화당이 많아야 힘을 쓰지 적으면은 힘을 못 쓴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업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하고의 종전선언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러시아는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우리도 러시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남북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하고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판에 와 있다고. 이 판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운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윤석열은 뭐 지금 현재 뭐 발부동을 치고 있죠. 막판에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발부동을 치는데 좀 안타깝지만은 아마 조만간에 재구속이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김건희 여사도 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렇게 7, 8월 달에 여러 번 받다가 결국 가서는 이제 추석 전에 구속이 돼가지고 뭐 자기 죗값을 받겠죠. 김건희 씨가 원래 이제 의사하고 결혼했잖아요. 의사하고 1979년도
3월 달인가 그때 결혼했는데, 그때 의사하고 뭐 한 살다가 한 1년 정도 살았다 그래요. 1년 정도 살다가 뭐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는데, 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혼 그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막 헤어졌는데, 그분이 원래 고향이 그 첫 번째, 김건희의 첫 번째 남편이 고향이 저 호남 사람이라 그래. 광주 사람인가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서울 뭐 S대 나와가지고 아산병원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 있다가, 의사들도 나이트클럽을 가잖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김건희 씨를 만났는가 봐요. 만나가지고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거기에 조남욱 회장이 이제 시키는 대로 좀 이렇게 뭐 좀 일을 했는가 봐요. 왔다 갔다 하게. 결혼했으면은 이제 주부로서 이제 뭐 주부의 길을 가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생활 습관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 남편 의사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이혼 아닌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이제 미국에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그래서 뭐 줄리가 예명이다 그랬는데, 줄리는 뭐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21사람 중에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빼고 나면은 19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1사람은 공개를 했고 8사람이 아직 안 했는데, 그 8사람 중에서 2사람은 어제 이제 또 내정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이제 정성호 5선 의원이고, 행안부 장관에는 이제 윤호중 씨가 이렇게 됐는가 봐요. 전부 다 1963년생, 1964년생이고 그래요. 그 정성호가 63년생인가, 윤호중이도 64년생인가 그렇고, 김민석이도 국무총리도 64년생, 이재명 대통령도 뭐 64년생, 뭐 정청래도 뭐 그 정도 되고 그래요. 정청래, 박찬대. 그러니까 내보다 나이가 전부 다 8살, 9살 적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정청래 씨도 민주화 운동 하다가 많이 맞았고,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맞고, 김민석이도 징역을 살았고, 정청래도 징역 살았고, 뭐 징역 안 살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저게 한양대학교 나와가지고 전국 학생회장 의장한 사람 임종석이도 징역 살았고, 이해찬 국무총리도 징역 살았고, 우원식이 국회의장도 징역을 살았을 건데. 그리고 정무수석 하는 사람들, 정무수석이 누구냐, 저게. 우상호도 민주화 운동을 하고, 거기에, 그분이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체류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그 학생이 있죠. 그 학생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 이한열인가? 이한열. 하고도 가까운 사람이 우상호라고. 우상호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 사람도. 그 뭐 이사를
할 때 되면은 이삿짐 센터 차를 불러가지고 이사를 하는 게 보통이죠. 영 그것도 안 되면은 뭐 니아까라 하나 빌려가지고 이삿짐을 나르는 것이 맞는데, 니아까 부를 돈도 없어가지고 버스 시내 버스 타고 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참 진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느냐. 그 당시는 또 그 버스 안에 그 이삿짐을 실어주는 버스 기사도 대단한 사람이지. 뭐 고추장하고 뭐 김치 뭐 된장 이런 것을 시내버스 속에 실어가지고 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우상호.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 사람 또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뭐 다 이제 사람들이 64년생, 63년생, 나이 많아야 60년생. 우상호도 나이가 그렇게 한 64년생이나 66년생이나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럼 그런 이제 세대는 좀 있으면 간다고. 가게 되면은 이제는 허경영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지금 일시적으로 영의 몸이 돼 있지만은 이거는 국가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영성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너 같은 경우도 위안을 많이 받잖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말이지, 그 사람이 손녀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궁까지 가기가 좀 그러니까 전화로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은 100만 원이니까 보냈다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그 100만 원 내고 신인님으로도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의 평화라든지 그 느끼는 그 흡족함, 또 평안함 이런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위안과 평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100만 원 줘도 안 아깝다 그러잔단 말이야. 그게. 또 실제 또 축복을 받으면 일이 그래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은 정식으로 또 세금을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냈단 말이야. 1원도 안 빠지고. 그런데 무슨 그게 사기냐고, 이 사람들아. 아까도 내가 초창기에 말했지만은 개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말이지. 내가 이 말을 써야 된다고. 그 정모 교수 말이지. 이 세상에 사회비 교수는 많지. 혹세무민하는 사회비 교수들이 많지. 그러나 그 속에서 참 신인님은 있다 이 말이야. 그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지. 일반 사람들로 볼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불로이라고.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고. 자,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는, 명예대표님께서는 아마 7월 22일 날 그날이 소서, 다음에 대선 날 아마 첫 재판이 있을 것 같은데, 첫 재판하고 뭐 재판 몇 번 안 받겠어요. 받고 나면은 무혐의로 뭐 나오시든지, 아마 그렇게 무죄로 나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그 송영길이가 얼마 전에 퇴소했어요.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보석으로 나오든지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나도 일종의 나도 내 나름대로 전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공직 생활을
상수도 본부 수도 사업소에 근무를 했으니까 사람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수도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를 다 쓰죠.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이에요. 수도를 사용하다 보면은 집안이 오래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누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누수. 그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누수가 오랫동안 5년, 10년, 20년 계속 누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요금을 계속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저게 부산역 앞에 보면은 여기서 조금만 가면 부산역이잖아요. 그 초량이거든요. 부산역 앞에가 초량이에요. 초량 어떤 집을 내가 이제 이렇게 순시를 합니다. 그 순찰을 합니다. 그 물 사용량을 보고 확인하고 뭐 하는 게 내 업무예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전문가니까. 그 어떤 집을 내가 싹 가서 딱 보니까 그 집만 보면은 이 집이 물 쓰는 양이 얼마인 줄 딱 나옵니다. 척 보면 알아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 집에는 인구가 몇 명이, 집을 보면은 저 집에 인구가 몇 명 있다는 걸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뭐 집안에 한두 명, 세 명, 많아야 세 명, 네 명, 보통 한둘이에요. 그 집이 조그마한 집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수도 검침을 하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물 사용량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런 집은 15톤에서 10톤에서 20톤 같으면 떡을 칩니다. 그 떡을 친다는 것은 뭐냐니까 밥에 먹고 쌀을 씻는데 물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샤워하잖아요. 그리고 세탁기 쓴단 말이에요. 그거라고 세탁기 쓰고 샤워하고 또 수세식 화장실에 물 쓰는 거, 그 다음에 밥해 먹는 거, 이럴 때 물이 쓰잖아요. 그럼 식구 둘이에 할머니 할배가 있는데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물 쓰는 양이 있어요. 평균을 내요. 평균을.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물을 암만 많이 써도 평균적으로 내면 0.5톤인가 0.3톤인가 그것도 오래되니까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런 이제 일반 가정집에 이래 보면은 두 달에 15톤에서 30톤 쓰면은 떡을 칩니다. 떡을 쳐요. 그걸 보통 보면은 15톤, 20톤. 또 물 아주 적게 쓰는 사람은 10톤 미만도 쓴다고요. 그러니까 10에서 30, 그 정도,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거보다 두 사람 정도 살면은 그렇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두 사람 사는 집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식구가 좀 많다, 뭐 청소년이 있다,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면은 물 사용량이 조금 많아지고 그래요. 그 단독주택이고 식구가 둘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20, 30톤 쓰면은 떡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이 70, 80을 계속 쓰고 있다, 이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거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조사를 쫙 하면은 그게 뭐 데이터가 막 쫙 나오거든요, 그냥. 10년, 뭐 5년, 6년, 10년 전 거 뭐 계속 나와요. 쫙 다 나옵니다, 그냥. 내가 그 세무소, 여기, 중부산 세무소 여기 요 밑에 있다고. 거기에 가서 한번 내가 볼 일이 있어서 가니까 내가 1984년부터 내가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1984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1년 전 아니에요. 그때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때 그 자료가 뭐냐 하면은 내가 봉급받은 그 내역이 다 오더라고. 놀랬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야.
40년 전에 내가 봉급받은 맹세서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놀랬어요. 뭐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쓰는 양이 딱 보면 오래됐더라고. 그래 내가 문을 두드려 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어르신, 이거 아무래도 물을 좀 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물이 새는 것 같아. 누수가 된 것 같다 말이야, 물이. 근데 그러니까 누수가 되고 10년 동안 계속 누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쳤다고. 고쳤으면 그다음부터 요금이 훨씬 적지. 뭐 1,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 가지고 뭐 7만 원, 8만 원씩 계속 낸 거예요. 그런 일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수 같은 거 보면은 일반 가정집에 이제 물 이렇게 새는 거는 수리를 하잖아요. 수리를 하면은 그 단가가 대충 나와요. 한 30만 원에서 조금 어렵게 하면은 한 50만 원.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거는 가짜거든, 그게. 어리숙한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바가지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전문가야. 전문가입니다. 그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거대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문가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얼마 전에 내가 이발을 했는데 무료로 했거든요. 무료로. 서면 부전시장 가가지고 그 이발사, 미용사 자격증은 취득은 했는데 바로 이제 미용실이나 이용원에 가가지고 취업하기는 조금 불안하다고. 뭐 잘못하면은 고객이 막 뭐라 하니까, 또 바로 창업을 하기는 좀 불안하니까 학원에서는 이제 자격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견습을 필요하잖아. 이게 좀 이렇게. 그러면 거기 할 대상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대상자가. 실습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습하는 사람은 돈을 뭐 안 받는다, 공짜다, 그렇게 하면 가거든요. 내가 그걸 알아서 한번 가니까. 그래서 한번 가니까, 거기 이제 미용실에 있는 그 학원 원장은 아니고 원장, 부원장쯤 되는 아주머니가 딱 보더만은, 아저씨 눈을 감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눈을 감고, 다 됐다 하면은 눈을 뜨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아저씨한테 이발해 주는 거는 돈으로 받으려면 3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눈을 감아라 해서 감았죠. 감고 있으니까 막 여러 사람이 와서 머리를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서 그 사람도 내 머리 감고 옆에 새로운 사람도 와서 감고 나는 눈 감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나중에 또 보더만은 아저씨 눈 뜨세요 하더라고. 그래 눈을 딱 뜨니까 그 사람 말이 맞대요. 내가 이때까지 이발을 오죽이나 많이 했겠습니까? 나이 70인데 보통 많이 할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발하고 조금 이제 뭐 또 이유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2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암만 못해도 6번은 한다고. 6번에서 10번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0년간만 해도 그 몇 번을 했느냐고. 1년에 10번 하면은 600번을 했잖아요. 600번. 이발을. 안 그래요? 1년에 10번 했다 그러면은 60년만 해도 600번을 했잖아요. 내가 그 이발한 것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제일 마음에 들게 해주대요. 와, 진짜 30만 원 가치가 있던데요. 그렇게 내가 마음에 싹 들대요. 지금 이발한 지가 6월 11일 날 했으니까 18일 됐잖아요. 근데 뭐 기분에 한껏 들어요. 공사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 미용실에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문가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는 전문가가 뭐 이 미용사만 있나? 그거 아니지.
이런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그 건물 짓는 거 크레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자재 옮기는 사람들, 오늘 내 그 쿠팡으로 물건 하나 시켰는데 쿠팡 그 안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분류하시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전문가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전문가예요. 그것도 운전도. 수많은 사람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굴러나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또 하나가 전문가가 있어요. 뭐냐? 나는 종교 전문가입니다. 종교 전문가예요.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가장 지혜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혜스러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의해서 살고 이것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상이 뭔가? 이걸 청소년기 시절 때부터 뭐 추구를 했다 할까 그래요. 부산 콘서트장이 하나 열렸더라고요. 거기 어디냐 하니까 매진이 다 됐다 그러던데. 뭐 베토벤의 황제 그것도 연주했고 말이지. 거기 이제 부산 시민공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하야리아 부대 있는데 서면 로타리에서 조금 저 부전역 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부산 시민공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부산 콘서트홀이 열렸던데 거기 가면 예술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예술의 궁극적인 어떤 거, 예술은 진선 미성을 추구하거든요. 참되고 진선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걸, 이걸 추구한다고. 예술의 예술가들은 진선 미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종교인도 그렇지. 그래,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이라 할까,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지혜스러운 삶이라고 할까, 이건 뭔가? 그건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주 어릴 때부터 추구를 했어요. 젊었을 때 시절부터. 내가 전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 미용실 이야기도 하고 수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수도도 내가 아까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다. 척 보면 압니다. 그냥 이상이 있다 없다 그래 대체로 보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척 보면 요거 이상이 있다는 것을 딱 잡아냅니다. 이거는 저 보면 이렇게 압니다. 저 보면은 이렇게 알아요. 당시 초창기에 내가 이제 14세, 15세, 16세, 17세 요때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사후에, 모든 사람은 한 번씩 다 죽는다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다고요. 나는 기독교를 출발했다고.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게 된 그 원인은 내가 좀 빼겠습니다. 그 이야기만 해도 기니까. 김형석 교수님을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기독교에 아주 빨리 내가 접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가장 강력하게 내가 좋아했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은 없단 말이야. 불가능은 없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구석기 시대에 우리 사람이 하늘을 날아간다든지 비행기지 저 달 날아가 가지고 저 위에 우주를 나르겠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러나 그걸 이루어졌잖아. 지금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진다고. 그럼 나는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프다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단 말이야.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기독교인화 시키는데 올인을 한 거예요. 이 40억 인구 전체가 다 그래야 된다고. 그 당시에는 인구가 40억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될 수가 없는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기독교를 이렇게 초국하게 돼요. 기독교를 벗어난다고요. 그와 동시에 불교의 세계를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통합이야. 초종교, 이 세계 종교를 통일하는 거. 어릴 때 목적이 그거라고. 지금 내가 아까 우상호도 이야기하고 민정수석 우상호 저 임종석이 또 민주화 투쟁하는 박선원이도 저 깜빵에 가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리고 김민석이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법사위원장 한 사람 있잖아. 이번에 그 민주당 대표로 하려고 했지. 이 사람들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젊었을 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 젊었을 때 저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화 운동을 좀 했어요. 그 깜빵에서 좀 갇히고 그랬어요. 유치장에 있다가 그걸 갇히고 그랬는데, 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민주화 운동을 나는 물론 유신헌 법 때 말이지, 그 박정희 독재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람이지만 어느 일시적인 객기로 그런 거고, 원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통합에 관심을 둔 거예요. 종교 통합. 그러니까 불교로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 못해요. 불교로서 저 세계 종교를 통일하느냐고. 기독교에서는 이 새끼가 돌았나 그런다고. 내가 석가모니다,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이 새끼가 돌아온 새끼가 이렇게 따블한테 때려버린다고. 석가모니 좋아하고 앉아있네 그래요. 기독교로 세계 종교를 통일해. 불교에서는 뭐냐냐고.
그러니까 불교로서도 기독교로도 세계 종교가 통합이 안 돼요. 뭐 그리고 힌두교가 세계 종교를 통일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말이야. 나는 그것이 강정산의 가르침으로 세계 종교가 통일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 이야기는 내가 너무,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동학, 강정산의 가르침, 정력, 이 모든 것을 합한 그 무엇의 제3의 초종교를 찾은 것이 나의 한평생 일이라고. 그때 거기에 호응해 준 분이 허경영 신인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를 초국할 때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천주교인들, 지금 이제 레오 14세 저 교황이 267대 교황인가 그래요. 그 267명의 그 267명인지 276명인지 모르겠네. 267명의 그 교황이 있었다고. 지금 레오 14세를 포함해 가지고 역대 교황이 267명, 한 사람도 제대로 신앙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그 교황이 그러면 밑에 있는 뭐 신부 수녀들은 말할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조용기 뭐 죽었지만은 조용기 기타 뭐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베를벨 목사 다 있잖아. 그 제대로 신앙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나는 아주 젊었을 때 그것을 확철대오하게 깨달은 거예요. 뭐 그것을 뭐 떠버리고 다닐 수는 없지. 또 그거 한다 해서 뭐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뭐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말단 공무원 이런 생활하면서 뭐가 있어야 뭐 또 일을 해야 뭐 그 당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빨리 장가를 보내. 그리고 우리 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산소 같은 것도 다 관리도 해야 되고 제사 모시고 이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어떤 거 내려오는 거 풍습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2001년도부터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산소에 이제 그 매장을 하게 되면은 국토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매장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법을 좀 바꿨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2001년도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면은 그 임대 기간이 60년으로 정해졌다 그래요. 60년 뒤에는 반드시 파헤쳐 가지고 이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없애버려야 돼. 그 무덤에서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묘지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하는 거예요. 60년 장기 임대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15년 정도 이제 관리비를 미리 선불하고 그 뒤로부터는 5년씩 관리비를 이렇게 선불로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불 안 내면은 강제로 파헤쳐 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할아버지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뭐 아시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가지고 이세를 놔야 되니까. 그래 막 장가 보내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또 밀려가지고 장가를 간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막 떠밀려가지고 막 안 가면 안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간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뭐 가정을 가졌는데 뭐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수돗물을 쓰면 수도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전세 뭐
전세는 우리 어머니께서 해줬지만은 뭐 또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들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져야지. 그래 직장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뭐 민간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다니다가 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래 된 건데, 그러나 원래 내 가진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 중에, 천주교인 중에 불황이 됐든지 뭐 목사가 됐든지 간에 한 사람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건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왜냐, 내 의문에 답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를 또 저절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 이 종교만 연구한 사람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요, 허경영 신인님은, 허경영은 참 신인이다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영의 몸이 돼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1심 판결도 지금 안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모 교수 말이지, 찌뿔도 모르고 함부로 씹어리고 앉아 있는데, 이제 깜빵했으니까 뭐 허경영 믿는 사람들 꿈 깨고 정신 차리라 그렇게 하는데, 야 이 자식아, 임마 네가 정신 차리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그래 버린다고. 1974년생 같으면 내가 보면 어린애단 말이야. 어린애. 찌뿔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뭐 임마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느냐고. 네가 임마라 그런다고. 반야를 아느냐고 말이야.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을 아느냐고. 색적시공이고 홍적수의 수상임시 역부역시고,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연몽한포용이고 여러 영예전이다. 이런 걸 아느냐 말이야. 자, 이제는 이제 조만간에 그 윤석열은 재구속이 될 거고, 김건희도 막 구속이 될 거고, 또 그게 마약 의혹 사건, 마약 무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게 심우정이 현재 검찰총장, 그리고 내란 사건으로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게 연관이 돼서 이번에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그래 되면은 대법원장하고 검찰총장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앞서는데 그런 밑자락을 지금 다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트럼프가 올 에이펙 때,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평양을 방문할 거예요. 어제 아래 그 텔레비전 KBS 뉴스에 나왔거든요. 원산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엄청 발전시켜 놨더라고. 완전히 뭐 홍콩, 저 싱가포르에 온 것처럼 그래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마 러시아의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에 우리나라 국군들을 파업을 해가지고 그 달러를 벌어들였듯이, 그 러시아에 이제 이렇게 북한 군인들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돈을 좀 받아들인 것을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원산 구경을 아마 트럼프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자본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돈을 퍼부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 세계적인 그런 투자자 이름이 모르겠네. 이번에 김진양 교수가 그걸 밝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돈이 비싸던데. 하여튼 세계적인 그 투자자들, 그리고 유대인 자본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 남북한에 이렇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 커진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도 민주당에서 다 가져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마 역사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내란당으로 헌법 위헌정당이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아버리면은 아마 그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되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와 전후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렇게 의혹이 이제 벗어나게 되고, 또 재심을 해서 이번에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는데 그것이 피선거권이 회복되고, 또한 그 박정일 교수가 지금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불로유에 대한 진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참 신인이다. 이것이 이제 전세 허경영은 참 신인이시고 리턴 투 지저스, 정말 재림 예수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허성정 우리 경남도당 위원장님께서 글을 좋은 거를 오늘 엄청 좋은 거를 많이 쓰셨던데,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불로유가 그러니까 저 방부제 이름만 쓰면은 썩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상품화만 한다 하더라도 뭐 경단위로 이렇게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그 주식 그 하는 총액이 270경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10분의 1, 27경 정도가 하늘궁으로 올 수 있다 이러니까 27경 우리나라 예산이 뭐 몇 배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예산이 한 100배도 넘을 거예요. 그 돈을 허경영 신인께서 주물럭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고난을 받죠. 어제 보니까 중앙일보 보니까 그 권노갑 씨라고 있어요. 권노갑 씨가 나이가 원래 100살은 안 되고 95살 되는데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장가 갈 때 말이지. 뭐 찌뿔도 없었는 거야.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지극정성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따랐던 분이에요. 권노갑 씨가. 그래서 장가 갈 때 감아보니까 김대중 씨는 잘 되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를 축사 살다 따라다니는 저 권노갑이도 잘 되겠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장인이 허락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은 비록 뭐 지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영예의 몸이 돼 있지만은 반드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는 리턴 투 지저스, 재림 예수가 틀림없고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참 메시아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엄청 잘 되지. 뭐 김대중 대통령 잘 된 거 수천억 조만 배 잘 되니까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는 이거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막 정말 잘 되는데 그 기간이 하루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용두산 공원에 와가지고 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허경영